어떻게 과학수사를 완성시켜 나갔는지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정조한테 수사만큼은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수사 깐부가 있었습니다. 알았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표창원 교수님처럼 왕이 수사하세요. 프로파일러, 뭐 법의학자, 알겠습니다. 법의학자. 법과학자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두 번째 설록하로 준비한 인물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와, 아니 근데 소름이다. 네. 아니 지금 실학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죠. 이 정조랑 정약용이 조선시대 때 정말로 이 수사, 탐정만큼은 서로 마음이 정말 잘 맞았던 뭐 어떻게 보면 파트너? 막상 정약용 선생도 정말로 부캐 부자하셨어요. 오죽하면은 책을 500권을 쓰셨어요. 500권이나 쓰셨어요? 네. 그만큼 근데 부캐 얘기는 저보다는 그래도 또 신병주 교수님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말 뭐 우리 거중기 개발하고 뭐 이런 부분 배다리도 건설하죠 한강에. 그리고 이제 의학자로서도 상당한 그 공을 세워요. 이 정약용이 의학자로 어떤 길을 걷는 데는 개인의 경험, 이 육남 삼녀를 두셨는데 사남 이녀가 전염병으로 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 어떤 좀 안타까움에서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 쓴 책이 바로 의학서 마과해통.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융복합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융복합인지 인정입니다. 모셔봐요, 인정. 진짜. 그러네요. 이게 뭐 자기 분야만 딱 파고드는 게 아니고 여러- 다방면에서. 네. 네. 젊은 시절에는 그 타짜로도 활동을 한. 뭐라고요? 타짜요? 오! 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런 뭐 투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네. 하다가 뭐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도박을 하다가 지금 당시 돈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나중에 기생들 나이도- 땄어요? 네, 땄어요. 그러니까 타짜죠. 네, 네. 야. 이게 정약용이 이게 남다른 인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정조가 정말 믿고 비밀 업무를 많이 시켰다라고 합니다. 정조가 직접 탐정으로 현장에 나서지를 못하니까 정약용을 통해서 이제 수사 공조를 시킨 건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요 흠흠신서라고 정약용이 들어봤는데? 저설한 흠흠신서? 형법서입니다. 형법서. 아. 어떻게 말하면 이제 판례집이기도 하고요. 이 나라에서 있었던 수사 기록을 비평해놓은 비평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쓰인 책이지만 그 기록이 워낙 상세하고 좋아서 요즘에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흠흠신서를요? 뭐 경찰분들이나. 네, 실제로 저도 한글본 상하로 된 거 가지고 계속 보고 있고요. 보셨어요? 물론 이제 기술 기법은 지금 이 현대가 과거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 때보다는 발달을 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건의 잘못을 살펴보고 네. 현장에서 관하에서 조사했던 내용에 문제를 지적하고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수사관들도 꽤 흠신서 찾아보고 합니다. 흠음이란 무엇인가? 상가하고 또 상가하는 것으로 형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다. 항상 신중하고 공정해야 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을 바로 책의 제목에다 담았다는 거죠. 대단한 분이야. 이 두 번째 사진은요, 정조가 쓴 범죄 수사 판례집인 심리록입니다. 자신이 심리했던 것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 이렇게 과학수사, 수사 판례. 이렇게 이건 체계가 진짜 있는지는 충격이다. 몰랐어요. 아. 사실 그 정조랑 정약용이 판결, 그 수사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아. 그 첫 번째 사건은 두 인물이 같은 생각을 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건은 정조 13년에 일어납니다. 김은혜라는 여인이 안 씨라는 노파를 아주 잔혹하게 칼로 살인한 사건입니다. 김은혜를 피해자 안 씨가 중매를 서겠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김은혜가 중매를 거절하면 나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중매값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안 씨가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매를 매주려고 해줬던 이 남자와 김은혜가 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모함을 퍼뜨리는데 이 모함이 그냥 적당했으면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이 소문을 퍼뜨려요. 너무 나빴다. 끈질기다. 네. 야. 안 씨의 모함이 계속되니까 이 김은혜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서 식칼을 들고 안 씨의 집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칼로 왼쪽 목을 시작해서요. 무려 18번이나
앞질러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정조는 어떤 판결을 이게 내렸어요? 화가 나는 건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왜냐면 2년 동안 자기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시집 가야 되는데 이걸 헛소문을 계속 퍼뜨리면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사회에서 매장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사실 안 씨도 억울하다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물론 잘못은 했지만 18번을 찔려서 죽일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안 씨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는 사이드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왕인데. 근데 2년 동안 만약에 아영 씨를 누가 아영 씨한테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제 학력이죠래. 하 버드가 있고 하 바드가 있는데 쟤는 하 바드를 나왔대. 계속 이렇게. 아니, 화가 안 나는 게 아니고 그 안 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18번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그거를 살인이라든지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좀 나라의 전체 질서가 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김은혜를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18번이나 이렇게 찌르고 그랬으면 얘가 왜 그렇게 했을까에 그러니까 대해서 오죽했으면. 네, 그거를 미리 좀 근데 뭐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판결일까요?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네. 정조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김은혜를 풀어줘 버립니다. 진짜? 그 정도까지? 네. 살인을 했는데 아 근데 너무 감정적인 판결 아닌가요? 이게?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17, 18세기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이혼 노파를 잔인하게 살해한 건 용서받기 힘든 범행이긴 하죠. 그런데 정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뼈에 사무치는 억울하고 분한 일은 정숙한 여자가 행실이 음란하다는 모함을 당하는 것이다. 유교. 네. 역시 유교 그러면서 때는 이제 그랬지. 범행을 통해서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고 불의에 저항하는 기계를 보여줬다고 판결을 했다라고 오히려 합니다. 그럼 칭찬을 해준 오히려요. 거네.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판결 두 번째 판결이 또 있습니까? 뭡니까? 둘의 뜻이 달랐던 판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둘의 뜻이. 네, 정조와 정약용의 뜻이 달랐던 아 이번 사건은 황해도에서 일어난 일가족 자살 사건입니다. 이경이라는 사람이랑 최 씨가 친척 사이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최 씨 부인이 가족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경이의 눈에 떨어진 이삭을 좀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경이가 그걸 도둑으로 몰아세우면서 최 씨 부인을 관아에 신고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한 겁니다. 이게 배를 고르는 아이들한테 주려고 이삭을 좀 주었을 아이고, 뿐인데 억울해라. 도둑 누명까지 씌이니까는 너무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서 최 씨 부인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행동을 하는데요. 7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끌고 나가서요. 서로의 신체를 새끼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7명이 전부 다 물에 뛰어듭니다. 와. 그게 아무리 억울해도 아니 죽으려면 혼자 죽지 식솔들을 다 끌고 그러니까 죽을 애들은 줄. 무슨 죄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 야, 그 억울한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쵸.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최 씨 부인을 도둑으로 몰았던 이경이가 그 주변 사람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일가족을 죽인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이 죽음에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를 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명목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조가요. 이경이를 굉장히 엄중한 형벌로 판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본 정약용은요. 생각이 조금 달랐다라고 해요. 이경이가 최 씨 부인을 업신여기고 뭐 좀 협박한 죄는 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죄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고 만에 하나 사람을 죽인 죄가 있다고 해도 최 씨 부인을 죽인 죄는 있어도 7가족 전부를 다 죽인 죄는 아니지 않느냐. 너무 이 7명의 목숨값을 그 이경이한테 내는 거는 조금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흠음신서에 담은 거죠. 앞선 생각을 가진 그런 임금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왔어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른 방면의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조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더 빛을 발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흠음신서
심리록 같은 정말 억울한 사건들을 밝혀낼 수 있는 판례집 등등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